나는 밀리터리 덕후다. 원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을 시작합니다. 정치와 함께 경례 밀떡. 바로 안녕하세요,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남자 정명섭 정정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홍희범 인사드립니다. 월간 플래툰의 이준규 기자입니다. 네, 25주년이 된 플래툰의 두 감사합니다. 분과 네. 또 우리 둘. 네, 네. 저희 둘도 합하면 거의 퉁퉁이라고 100년이죠. 플래툰 시스템 다시 모였어. 25년 해봤자 우리 둘 합한 100년을 못 당할 겁니다. 네. 지금 이 4명 합치면서 200년 200. 되면은 이거 이거 보자. 좋지 않다, 좋지 않다. 네. 그렇구나. 안 된다, 안 된다. PD님 합하면 250년 정도. 이 정도면은 거기 만세 운동 할 때 아니에요? 그 200년 전이면 거의 정조 근처. 네, 맞습니다. 아 200년 전 네, 100년은 만세 운동, 네, 200년은 네. 정조. 홍경래의 난 일어났을 때. 이번 시간에는 그런 우리가 기간 얘기를 했잖아요. 네. 상당히 오래된 무기체계, 아, 네. 예. 역사도 오래됐죠. 깊고 네, 네. 네. 우리 보병과 함께 따라다니는 친구죠. 예, 네. 보병의 친구. 박격포. 네, 보병의 그 중에서도 근거리 화력. 예, 최근의 이슈는 81mm. 그러니까 우리 대대급 보병 대대의 화기중대에서 다루는 네. 81mm 박격포의 차기 박격포 시스템을 새로 교체하는 사업이 그동안 쭉 진행돼 왔습니다. 그거와 그렇죠. 관련한 그런 이슈들 예. 우리 이 기자님이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어떤 네. 이슈가 있나요? 일단은 그 KM187 그 81mm 박격포를 그 새로 교체를 하게 되거든요. 교체를 하게 되는데 일단 박격포 교체 사업 자체는 2014년부터 해가지고 이게 근데 2018년까지 하기로 했는데 좀 늦어졌어요. 그래서 올해 여름에 지금 8월에 개발 완료는 끝나서 아마 뭐 내년 아니겠죠. 그렇게 되면 내년에 예산 집행돼서 2021년부터 도입이 될 겁니다. 그래서 뭐 현대 위하에서 박격포 자체는 지금 잘 그 마무리가 됐는데 이게 지금 문제를 삼고 있는 게 그 박격포용의 다기능 관측경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있습니다. 예, 있죠. 예. 근데 이게 지금 원래 군이 또 따로 하고 있는 4kg용 다기능 관측경이 있는데 이거랑 데이터하고 뭐 이게 연동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세금 낭비다라는 그 주장이 제기가 됐어요. 그거를 뭐 SBS의 모 기자가 아니요, 이건 KBS 쪽에서. 그랬나요? 예. 하도 그분이 악명이 높아서 예. 우리 SBS 기자가 좀 악명이 높죠. 예. 이번에는 아닙니다. 이번엔 네. KBS 쪽에서 이렇게 좀 문제 저거를 제기를 했고요. 근데 그거 보니까 조금 좀 사실하고 다른 부분도 있고 육군이 조금 억울한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박격포 이 소유 제기 자체가 좀 오래 전부터 됐는데 그렇죠. 네. 그게 뭐 예산 못 받아가지고 뭐 사실 2014년부터 이제 개발이 들어간 거거든요. 현대 사실 위협 들어갔는데 1대1로 교체를 해야 된다면 상당한 양, 그러니까 그렇죠. 수천 문을 교체를 해야 되는 사업이고요. 그렇죠. 그러나 뭐 1대1이 뭐 쉽진 않죠. 쉽지는 않죠. 그래서 예. 지금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은 이 81mm로 60mm까지 그냥 다 대충 그 얘기 퉁쳐가지고, 하더라고요. 예, 예. 퉁쳐서 그냥 해버리는 걸로. 사실 그렇게 그 계획돼 있습니다. 네. 그 보병 중대의 화기소대에 있는 60mm는 없애고 네. 81mm로 전부 통일을 하자. 그냥 통일을 해서 그냥 이제 뭐 메고 다니는 거 맨날 완포로 하느라 정말 힘들게 그 그렇죠. 나르거든요. 네. 아유, 사실 그 그거 차기 박격포의 그 장점이 좀 있죠. 좀 뭐 가볍죠. 네. 가볍고 가볍고 네. 뭐 사거리도 뭐 길고 네. 그다음에 일단은 기본은 요거는 차량 기동을 그 기본으로 하고 있어. 뭐 자주는 아니지만 예. 그 싣고 다니는 차를 전속으로 배치해서 K151 같은 예, 거를 차량 두고, 운반을 하겠다라는 예. 거죠. 그래서 뭐 도수 운반 같은 거 이제 뭐 거의 없을 거다. 네. 그래서 저희는 훈련할 때 이걸 메고 다니더라고요. 81mm도 네, 되고 81mm도 원래 한 포를 다 따로 이렇게 그렇죠. 중대 네. 본부에서 사실은 네. 그 아주 그 등에 메고 다녔죠. 험한 보직 중에 하나죠. 예. 81mm 박격포. 무릎을 네. 망가뜨리기 그리고 그 기합 중에 대표적인 게 포판 메고 다니면서 포판 메고 쪼그려 띵뛰기. 아유 그것도 차력포 예. 이게 조포 훈련할 때도 쉽지 않았죠. 이게 60mm하고는 그쵸. 비교가 안 되는 무게에다가 그 네. 60mm는 무서운 게 예. 그 옛날 그 M1 60mm 같은 경우는 포를 완성한 채로 기합을 줬어요. 포판만 아. 지고 그런 식이 아니라 죽으라는 거네. 이거 죽으라는 거예요. 완포로 이렇게 딱 그 조립 그렇죠. 같은 게 펼치기만 하면 되는 상태로 운반하는 게 기본이기 그래서 때문에. 그거 완포한 기압이. 상태로 이제 기합 주기. 아주 그것도 죽여줍니다. 아주. 근데 이제 이렇게 박격포의 어떤 뭐 애로사항도 있고 네. 또 재미난 에피소드도 있는데 네. 지금 나오고 있는 이슈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다기능 중요한 부지. 이슈가 네, 있는데 네. 그거에 따라서 뭐 군에 대한 입장
그 또는 그 사업자의 입장 예, 예. 이런 입장도 있을 거고요. 예, 그다음에 예. 뭐 보도는 뭐 보도대로 그런 어떤 문제 제기를 한 그 문제의 핵심은 예. 말씀을 주셨는데 그럼 군의 입장은 좀 어떤가요? 좀 억울하다는 입장. 억울하다는 입장은 일단은 사업 자체는 처음 시작할 별개다. 때는 별개로 시작했기 때문에 그거를 연동을 안 했다. 그리고 그 사실 이게 밀리터리 매니아들이 그 들으면 바로 알 수 있는 게 이게 따로따로 시작된 사업이 갑자기 통합되기 쉽지가 않거든요. 쉽진 그럼요. 않죠. 예. 그리고 사업 시기도 박격포가 뭐 조금 빠르긴 빨랐고 그다음에 그 MFOD라고 부르는 다기능 관측경 이것도 뭐 거의 한 1년 차이로 이렇게 좀 개발되고 한 게 있어가지고 별개 사업이라는 네, 별개 사업으로 갔죠. 별개 사업으로 갔는데 그게 이렇게 뭐 지금 와가지고 왜 통합이 안 되고 이걸로 하나로 다 하면 되는데 왜 이게 또 따로 있냐 그러면 이렇게 뭐 돼서 문제가 KBS, 되는 SBS, MBC 왜 따로 있느냐라고 얘기하는 아, 게 근데 비슷할 수 있죠. 이거는 조금 얘기할 수가 있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 어떤 이 사업 자체 문제보다 우리나라 군 사업의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게 이런 식으로 시작이 따로 되면은 사실 미국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시작이 따로 돼서 따로 가도 만약에 서로 검토를 해가지고 아 이게 합칠 수 있겠다 그러면 생각보다 쉽게 합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런 사업 간 의사소통, 뭐 관계자 의사소통 이런 게 좀 부족한 게 확실히 있는 거죠. 맞습니다. 제가 그 방사청에 또 군에 정말 바라고 싶은 네. 거는 좀 민간인 우리 같은 그냥 일 취미로 하고 있는 매니아들도 알고 있는 지식보다 못한 걸 갖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냥 죄송한 얘기지만. 말 그대로 그냥 사업 네. 딱 그걸로만 보시는구나. 그러니까 방사청에 있는 분들은 그냥 그 군무원 내지는 그냥 하고 계신 일만 하는 거지 여기에 대한 전문가들 또 종합적으로 기획할 수 있는 마인드를 갖고 있는 분들 많지 좀 않아요. 사실 그거를 그렇죠. 넓은 시야를 가진 분들이 그렇죠. 좀 부족하긴 그런 하죠. 사업을 통합하고 조정할 역할을 하는 게 사실 제가 알기로는 방사청 사실 처음에 그렇죠. 만들었을 때 그런 네. 역할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방사청이 오히려 약간 지금 되면은 이렇게 이런 식의 말씀하신 대로 각 사업별로 이렇게 나눠져서 또 각 사업별로는 기밀 유지를 해야 된다고 또 서로 아이고. 기밀 보장해서 그거를 서로 이게 안 나누다 보니까 나중에 까보면 좀 이런 비슷한 일이 생기는 그렇죠. 방사청이 좀 열심히 달겨드는 거 하나는 그 수출. 수출. 예, 어디서 오다 들어왔을 때 그 방산 열심히 업체에다 하시더라고요. 연결해 주는 거죠. 거는 그거는 그건 굉장히 잘하시더라고. 잘하고 아 있어요. 근데 이것도 또 그게 있는 게 예, 방사청이 좀 과하게 어떤 그 공을 가져가려고 한다는 얘기 있습니다. 물론 있죠. 예. 그래서 이런 건 뭐 방사청 분들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을 뭐 폄하하거나 이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게 전혀 아니고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스텝 바이 스텝 발전해 보자는 취지고요. 그렇죠. 네. 또 지금 방금 제기하신 그런 문제가 사실은 우리 홍 편장님이 말씀하셨듯 예방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그렇죠.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죠. 예. 사실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 소통이랄지 이 관계 부분 간 회의가 자주 있으면 좋은 일인데 음흠. 그런 게 아마 좀 부족하지 않았나 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업체들끼리는 싫어하겠죠. 왜냐하면 사업이 통합되다가 혹시 내 사업이 날아갈 수도 네. 있고 근데 뭐 되게 영향을 받을 수도 웃기는 있고. 게 네. 그 박격포용 관측경이나 이 포병용 관측경이나 결국 같은 회사에서 만들어요. 아. 근데 다만 사실 성능만 달라요. 네, 성능만 다르고 하나는 뭐 2kg까지 볼 수 있고 하나는 뭐 4kg까지. 만약에 합하면 그래가- 6kg를 볼 수 있는 거네. 합하면. 그게 아, 그- 이거? 예. 네네. 그래가지고 만약에 이게 한 단은 더 싸고 뭐 이런 식으로 성능에 음. 따라서 어떤 정당화될 이유가 있으면은 그것도 괜찮습니다. 문제는 부피도 크기도 가격도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해요. 약간 무슨 그래픽 카드 회사 같은 느낌으로. 좀 그렇죠. 예. 예, 좀 뭐 잘 아니 근데 왜냐면 지적해주셨네요. 같은 회사라고 하는 게 사업 부서가 다른서 이 사업이 날아가면 사업부 자체가 해체될 수 있기 그렇지도 때문에 않아요. 사실은 그 회사가 그렇게 큰 회사가 아니에요. 다 같은 아.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그 또 군에서는 이러한 거가 이제 논의가 됐었는지 모르겠어요. 그 어떤 매체인지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차기 박격포가 개발이 완료됐고 배치에 들어갈 거다라는 보도가 나가니까 바로 그 놀래서 그 장성이 이거 정정 보도 내라. 아직 결정 안 됐다. 사실은 박격포가 무한한 무기 체계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어,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전장 환경이 바뀌고 거기에 좀 우리나라는 좀 근데 사실 81mm 하면 좀 과도한 성능을 요구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기도 해요. 좀 세게 요구했다는 느낌이 예, 예, 들어요. 예. ROC가 거의 세긴 했는데. 예, 박격포가 6kg를 날라. 아니 사실 미군 같은 경우는 80mm 박격포가 의외로 포 자체는 경량화되고 했지만 80년대 이후에 거의 그대로입니다. 심지어 맞습니다. 조준경도 뭐 신형이 도입됐다고 그러지만 새로 만든 거지 첨단은 아니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 양반들은 포 자체를 정말 첨단화한다는 그 개념보다는 박격포 자체는 최대한 단순하게 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어떤 체계들이 사격 재원 계산한다든가 이거는 놀랍게도 앱으로 해결합니다. 걔는 전술 스마트폰이 지급되기 때문에 그것도 갤럭시가 지급됩니다. 아, 네. 그거에 그 박격포 탄도에서 앱 어쩐지 깔아가지고 우주군을 그렇게 창설하더라. 나와요. 갤럭시 네. S9이 지금 네. 지급되고 네, 있어요. 네. 반면에 자주 박격포 같은 경우는 최근에 들어온 120mm 그 스트라이커 부대용 박격포는 이제 사통 장치 같은 건 첨단화 시켰죠. 또 그런 식으로 필요한 데는 넣고 필요 없는 건 안 쓰고 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네, 그 말씀하십시오. 박격포 자체는 처음에 봤을 때 이게 뭣도 없고 그랬는데 전 놀란 게 뭐냐면 밴더 브라더스 보면은 대부분의 병사들이 박격포나 포탄에 맞아서 부상을 입건 전사예요. 네. 네, 그러니까 총에 맞는 것보다. 그렇죠. 그래서. 아니 그리고 이제 운영하기도 좀 용이하다고 생각했던 게 그 영화 포화소그를 보면은 그 학도군들이 교육을 받잖아요. 그 뭐 무기교육? 네. 무기교육을 받는데 그 박격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놓고 조절하고 이렇게 쏘면 나간다. 이게 굉장히 또 어렵지 않게 설명을 네. 하는 걸 이제 영화 속에서 볼 수 사실 있거든요. 어디로 떨어질지는 쏘는 쪽도 잘 모르고 물론 그게 또 그쵸. 네. 맞는 쪽은 이게 어디로 날아올지 모르는 게 사실 공포거든요. 그게 가장 네, 네. 크잖아요. 그렇죠. 예. 특히 이제 때로 이렇게 있는 곳에 떨어지면 어찌됐건 많이 이렇게 그러니까는 사살할 수 있으니까. 은퇴한 투수 때 두산의 이해천 투수를 타자를 굉장히 무서워했대요. 어디로 공이 날아올지 모르니까. 네, 그게 진정한 투수죠. 대투수. 네, 그런 것처럼 박격포 이게 사실 축사탄 사격하는 거 봤는데 이게 날아오는 게 날아가는 게 보였거든요. 보이죠. 이렇게. 근데 거기에 맞으면 진짜 짜증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게- 못 피해. 이게 알고도 약간 당한다는 네. 그 기분 나쁨도 있을 것 같아요. 박격포 사진 찍으면 포탄이 나와요. 그렇죠. 네. 네. 예, 맞아요. 사속이 이렇게 뭐 빠르지가 않기 때문에 그럼 박격포에 대한 논란은 어떻게 보면은 큰 문제가 이런 게 아니라 사업이 그냥 중복됐다. 중복된 네.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한국군이 지금 박격포에다가 좀 너무 좀 고성능을 원한 거죠. 왜냐면은 아마 이제 미군처럼 항공 지원이 잘 안 되고 이제 직접 이제 사실 직접 이제 쓸 수 있는 박격포 무기라서. 전용 관측경을 따로 운용하는 나라는 사실 저는 차라리 관측경보다 드론이 더 필요할 것 같은데. 아, 드론 물론 네, 하죠. 그죠. 그래서 띄워서. 거기다 아유. 특히 또 이게 지금 또 완전히 그 정보 그 통합까지 해가지고 정보 연동해서 그것까지 지금 그리고 그 예. 포병한테 원하는 거를 지금 박격포한테 원하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진 아이, 일이 되버린 거예요. 그러려면 한 장전하고 한 20발 쏘라고 해요. 그러면은 진짜. 근데 B2CS를 딱 계속 강조하면서 예. 뭐 이건 자주 포병, 뭐 포병뿐만 아니고 박격포도 그럼 돼야 되지 않나 하다 보니까 그러면 뭐 우리는 근데 또 이게 또 하다 보니까 박격포는 따로 개발을 했는데 야, B2CS 이것도 해야 되잖아 하고 보니까 이게 겹치네 이렇게 아. 돼버린 제가 그래서 늘 주장하지만 소련군의 진정한 후예는 바로 우리예요. 예. 머리 갈 필요 없다니까. 뭐 말씀 주신 그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그 차기 박격포를 위시한 그 보병 직접 지원 포병 전력에 대해서 포병 병과가 아닌 그 보병 그렇죠. 병과에서 바뀌게 되는 부분을 잠시 말씀드리면 네. 우선 120mm 박격포 체계로 기갑 네. 기갑 부대들은 전부 바뀝니다. 기갑부대 활력 지원이 네. 됩니다. 4.2인치 자주 박격포를 그렇죠. 배치합니다. 4.2인치 107mm였는데 전부 120mm로 기갑 부대는 바꾸고요. 보병 부대들은 보병 연대 예하에 우리 왜 그 많이 얘기됐던 105mm 그 106mm 아니었나? 105mm 자주포. 아 자주포요. 그렇죠. 네. K105A1 예. 그렇게 그 명칭이 돼 있는 아, 일병 트럭 타고 다니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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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 차. 네. 하나 테크인 지금 네. 삼성 디펜스로 바뀌었나요? 네. 하여튼 하나 왔습니다. 하나 맞나요? 그 예. 삼성이 흔히- 지금 다 그 넘겨버렸기 아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한화 테크인에서 하나 디펜스로 바뀐 거 아니에요? 그거는 그렇죠. 하나 네. 디펜스가 그러니까 네. 삼성이라고 그 회사에서 이제 그 생산을 그 800문 이상 850문까지 많기도 하다. 한다는데 그게 이제 잘 따져 보시면 그 편제되는 12개 보병사단 그 완편되는 보병사단의 그 연대들에 전부 들어가는 거예요. 아 연대 그런 12문씩. 옛날에 그런 106mm가 들어간 걸 그걸 대체하는 건가요? 아니요. 아니요, 그거는 아니요. 4.2인치 박격포 아. 들어가던 자리입니다. 그 왜 그 연대 그 지원 지원중대, 예, 전투 지원중대 전투 네. 지원중대 해가지고 그 있었죠. 배속돼 있던 그런 그 부대의 4.2인치를 지금 120mm로 바꾸고요. 수력 탑재식 그 그렇습니다. 105mm 자주- 105mm로. 그러다 보니까 81mm도 아까 말씀드렸듯 그 대대에서 운영하는 게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그 4.2인치가 이건 또 그냥 퇴역시키긴 뭐하잖아요. 그러니까는 대대로 내려 보내면서 그러면 충분한 수량이 또 그 보병 중대에 60mm를 대체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60mm는
정말 그 경보병 이를테면 특공연대나 네. 뭐 특공여단 그리고 공수 특전 여단에서도 필요하다면 운용하는 화기로 바꾸고 81mm 차기 81mm로 바꾸어지는 그런 뭐든 그 계획을 조금씩 갖고 커지네요 있어요. 구경이요. 네. 근데 네. 참 네. 근데 왜냐하면 60mm가 기존의 60mm가 사실 뭐 겪어본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쏴보시면 이게 잘 안 맞습니다. 명중률의 문제가 상당히 있어서. 원래는 사실 60mm가 있음으로 해서 우리가 유리했던 게 보병 중대로 비교했을 때 북한군 보병 중대보다 화력이 세요. 그렇죠. 북한군의 보병 중대는 박격포가 없어요. 네. 박격포 아. 체계가 없는데 곡사 화력 체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더 상위 제대의 화력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보병 중대에서 그냥 바로 그 중대장이 명령하면 네. 바로 지원할 수 있는 게 60mm 제일 박격포 먼저 반이었죠. 날라오는 게 박포. 대신 네. 북한군은 뭐가 저기 있냐면 분대당 하나씩 RPG. 네. 알라봉이 있죠. 예, 그렇죠. 알라봉을 근데 하나씩 사실 갖고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솔직히 4.2인치는 없애는 게 맞습니다. 사실은 아무리 포탄이 많아도 이게 치명적인 문제가 81mm 박격포하고 사거리 살상 반경 모든 면에서 좀 큰 차이가 없어요. 사실은. 겹치는 부분이 전 그래서 있어가지고. 활용 방법을 하나 생각을 근데 해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반대인 게 있는 화력은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게 어차피 차량 지원을 하잖아요. 차량 지원을 한다 보면 4.2인치를 그냥 4.2인치가 우리 예비 보관까지 해서 4,300문이 넘어요. 너무 많다. 그런 걸 너무 뭐 81mm를 그냥 생산해만 하면 그럼 뭐 방사너체만 좋아지는 건데. 4.2인치도 지금 일부는 차량화된 게 장갑 차에 실린 게 있죠. 이제 일부가 그거 이제 아니라- 120mm로 바꾸죠. 네, 그건 그건 이제. 120mm로 바꾸죠. 네. 그러면서 그게 다 내려오는 거예요. 네. 그런 그러면은- 방법이 있어요. 그거를 다련장처럼 묶어서 한꺼번에 쏘게 만드는 겁니다. 헐 아 물론 나왔다. 네, 다 띄어서 바퀴 나왔다. 달고 바퀴 네. 달고 네펠바르페처럼 네, 묶어놓고 한 12개 신기전 정도 말고 아주 신기 그렇죠. 박격포. 네, 네. 뽕뽕뽕뽕뽕 네, 그렇죠. 나가네. 그러면은 진짜 이게 12개가 어디로 날아올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거만큼 무서운 게 없죠. 그래서 네. 뭐 그 군에서는 이런 그 계획도 세우더라고요. 음. 그 기존에 있는 그 화기중대 구문 체계에서 12문 체계로 바꿔도 수량에 문제가 없을 야, 거다. 진짜 진정한 소련군의 후예야. 그 아니, 예비군 네. 부대를 편성하는 건 좀 어때요? 예비군? 예비사단, 예비사단에. 예비사단이라면 어느 그러니까는 동원사단이? 동원사단. 아니요. 동원사단. 그러니까 동원사단. 예, 동원사단에 동원사단은 차기 미래 동원사단이라고 그래가지고 4개의 사단이 살아남습니다. 지금 현재 네. 다 죽고 5개 사단만 남아 있는데 서바이벌 게임 같아. 네, 1,000명도 안 돼요. 이제는 아. 그래서 미래 동원사단은 동원 체계에 맞게끔 했는데 여러 가지 훈련과 도상 훈련도 하고 여러 가지 훈련을 겪으면서 가장 중요한 어떻게 빨리 동원 그렇죠. 전력을 이룰 수 있는가를 연구하고 거기에 맞는 미래형 사단으로 바꾸고 있고요. 여러분들 그 뭐 다 아시는 분 알겠지만 동원사단엔 전차대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 일부 사단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전부 편제돼 있어요. 아. 그래서 소위 M48 그 A5K가 뭐 그때 그 도태돼야 된다 뭐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도태가 안 될 수밖에 도태가 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게 동원사단의 좀비네. 전차대대엔 배속이 돼 있고 네. 그 전차대대로 예비군들 그러니까 기갑 출신의 예비군들이 계속 훈련을 하고 있어요. 아. 필요하면 그런 그냥- 동원 전력은 없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네. 필요한데 이게 우리가 K2를 많이 생산하면 대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K2 생산이 뭐 안 될 안 것 되죠. 같고요. 힘들죠. 기본적으로 우리 한반도에 과연 어느 정도의 적정한 전차 대수가 어느 정도가 적정할까? 한 3만 여기 대 논의한-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3만 대요. 네, 전군의 2,000대도 저는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럼요. 네. 1,500, 바르샤바 1,800 조약권 사이가 제일 탱크가 낫다고 3만 대. 그렇습니다. 예, 그런 슬림화는 하지만 굉장히 강력한 전차로 무장한.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전차 대대에 지금 우리 거의 50개 가까운 46개의 전차 대대가 있는데 이것을 조금 더 줄여서 몸집은 줄이되 강한 펀치를 갖는 그렇죠. 그런 기갑 부대로 변모를 시도를 하고 있어요 지금. 예전에는 어떻게 북한에 맞서서 물량을 확보해야 된다는 게 있었다면 지금 이제 거기에 대해서 조금씩 벗어나고 있는 건 저는 좋은 현상이라고 바라보고 왜냐하면 잉여 전력이라는 게 사실은 그 인건비라든지 아니면 운영 유지비를 잡아먹고 있어서 이제 그 신무기 개발이라든지 배치에 좀 방해가 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우리는 맞습니다. 좀 멈출 수가 없어요.
예, 특히 지금 한반도 주변에 우리나라 주변에 이 엄중한 군사적인 환경을 정치적인 환경과 군사적인 환경을 생각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군사적인 변화와 발전을 가져와야 되고요. 그거는 사실은 제일 첫 번째는 뭐 신무기 배치와 신무기 배치에 맞는 교리의 개발 이런 거라고 보고 저번 있습니다. 댓글 시간에 뭐 동원사단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M48의 그 미래 전망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좀 드렸는데 결국 이 M48이 전부 퇴역시키려면 K2를 지금 3차 생산까지 확정이 됐잖아요. 4차 생산, 5차 생산까지 가야 되고 4, 5차 생산에 120대씩 해서 240대는 더 양산을 해야 돼요. 실질적으로 하려면 그게 뭐 1대1로 교체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힘들죠. 전차대들을 줄이는 우리 계획에 메꿔 나가려면 기본적으로 그 정도는 더 양산이 돼야 되는데 일단 3차까지는 거의 확정인데 3차는 완전 확정이 됐어요. 4, 5차가 어떨지 모르겠네요. 3차도 좀 아쉬웠던 게 118대를 생산하면 좀 괜찮았었는데 54대 그러니까 그 절반 이하로 줄었잖아요. 아이고야. 그래서 결국은 260대 예산의 양산에 압박이 그칩니다. 큽니다. 예. 근데 4차는 어떻게 갈 수도 있겠네요. 잘하면. 4차 두고 봐야 됩니다. 4차 예. 산업의 시대 아니겠습니까? 사실 육군에서는 아무리 못해도 그 기갑 쪽에서는 360대 있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었고 지금까지 사실 500대 이상 원했었고. 근데 뭐 애초 생산은 뭐 800대, 700대 이런 정도까지 600대 생각을 했죠. 2009년 정도에 600대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결국은 2009년 실현 안 됐죠. 2009년 10년에 그 변속기 문제가 해결됐으면 실제로 가능했을 수도 있죠. 솔직히 그때 독일제 그냥 했으면은 그렇죠. 600대 가능했을 수도 있어요, 진짜. 이 이야기는 또 기갑 부대를 또 격동 소개할 때 기갑사로 그렇죠. 바뀌었어요. 네. 갑자기 또 네, 박격포 뭐 얘기를 얘기하다가 또 그때 또 나눠보겠습니다. 또 하죠. 네, 네. 흥미로운 얘기고요. 네. 계속 그 어떤 식으로 가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 끊임없이 논의해보는. 원래 이렇게 다양한 결론을 네, 맺어서 한번 옆길로 논의를 가는 게 또 네. 재밌습니다. 해보겠습니다. 걸그룹 안 간 것만 해도 어딥니까? 걸그룹. 네. 자 이번 그 걸그룹 또 갈 뻔했네. 이번 그 아이즈원 박격포 부활. 문제 네. 그 이슈를 내주셨던 우리 이 기자님. 그럼 결론적으로 네. 이 기자님 개인 사견으로는 예, 예. 어떻게 갔으면 싶다. 이거 마지막으로 한번 얘기해 주시죠. 일단은 뭐 지금 상황 보니까 그 문제 제기에 의해서 뭐 육군에서도 통합으로 가는 게 좋겠다라고 가닥은 잡은 것 같아요. 네. 가닥은 잡은 것 같고, 근데 문제는 이게 지금 납품하기로 한 건 납품될 것 같아가지고 네. 그 문제는 어떻게 되겠냐. 이거 좀 관심을 갖고 좀 취재를 조금 더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계약한 건 계약한 거라 네. 이게 또 뭐 진짜 네, 비리나 불법이라면 그렇죠. 또 모르겠는데 아니고 뭐 정상 절차라 지금 일단 1차분은 그렇게 해서 들어올 것 같거든요. 음흠. 그 다음은 이제 차후는 네. 통합이라든지 통합이라든가 업체 그런 거 입장에서는 갖고 다 왔고. 뭐 부품이라는 걸 그렇죠. 준비한 상태라 또 예. 그렇습니다. 네. 이상 이 기자님의 결론까지 들어봤는데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댓글에 좀 남겨주실 의견이 있으시면 남겨주시면 나머지 또 네. 의견은 네. 그때 한번 또 또 추가 취재를 해서 네, 또 얘기를 한번 다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자, 이 시간은 요것으로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경례 밀떡!